자, 알파 몇 개만 풀이하고 오늘 준 프린트. 오늘 준 프린트는 다음 시간까지 100번까지만 해오기. 뭐 별거 아니죠. 오늘 이미 절반 이상 될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한다? 원본 유사 합쳐서 4개 또는 3개 묶음식이 돼 있어. 딱 보면 알아. 원본하고 틀리면 싹 다 하고 원본 맞추면 유사 중에 마지막 게 제일 어려워. 이 유사 문제가 전부 저 어느 대형 학원에서 다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유사 마지막 게 제일 어렵거든. 그거를 하면 되고 그리고 내가 뒤에 바답은 붙여놨는데 해설은 너무 두꺼워가지고 인쇄는 안 했거든. 그래서 해설을 보고 싶으면은 내가 카톡에 파일 다 올렸잖아. 그거 좀 봐라. 알겠죠? 해설은 인쇄 안 했고 뒤에 바닥만 붙어 있다. 자, 일단 알파 5단은 수모 경사기 고수 싹 다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빡셀 거예요. 다 안 했죠, 솔직히. 예, 알아. 알아요. 일단 너희가 원하는 거 다 얘기하고 몇 개 얘기해보지. 경찰대 문제라서 좀 특이하긴 한데 아예 개특이한 건 아니야. 약간 뭐랄까 약간 교육 과정이 아니게 요즘에 애들이 너무 꼼수로 많이 하니까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 수능에서도 그 꼼수로 하는 걸 오히려 저격해가지고 네 이거 꼼수로 하면 더 망해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스타일이 좀 있어 수능에서도. 근데 경찰 사관학교 문제도 수능 트렌드랑 똑같이 내거든. 이게 딱 그래. 우리가 이거를 보면 원래는 뭐 하고 싶냐? 원래는 편미분하고 싶거든. 그렇죠? 알자. 다 배워. 오히려 모르면 더 좋아. 왜냐? 그걸 하면 더 망하거든. 그걸 한다고 딱히 뭐 알아낼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려 그러면 꼼수로 하려 그러면 더 말린다. 그러면 그냥 유치하게 하자고. 수학 문제를 푼다는 게 뭐야? 주어져 있는 조건 딱 하나잖아. 주어져 있는 걸 어떻게든 활용해야지. F 괄호 안에 0이 들어갔으면 좋겠잖아. 그리고 모든 XY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돼 있으면 XY에 숫자만 넣으라는 법이 없어. 문자를 넣어도 되는 거야. 그러면 X에 솔직히 뭘 넣고 싶어? 주어진 것까지 활용하려면 X에다가 GY를 넣고 싶다. 눈에 보이는 모든 X자리에 GY를 넣으면 얘는 드디어 주어져 있는 걸 쓸 수 있는 F형 5로 바뀌어버리고 이거를 풀어봐. 그냥 GY가 무슨 식인지 나오고 Y만 X로 바꿔버리면 GX가 뭔지 GX 끝났다고. 그 다음 GY 나왔으면 GY G자리에 넣어. G자리에 넣으니까 아주 마음에 드는 놈이 나왔죠. 얘를 T라고 해버리니까 FT가 뭔 식인지 나왔다. T만 X로 바꾸면 FX 나왔고 오케이? F랑 G 다 끝났잖아. HX 식 확정 났고 극대값 구하는 건 얘기 안 해도 되죠. 알파 질문풀이 할 때 뭐 냈으면 잘 봐라. 내가 지금 질문풀이 하는 게 90% 확률로 뭐 냈거나 안 했을 예측이 되거나 또는 이제 맞췄더라도 졸라 고생했을 것 같은 느낌이 개세게 들거든. 104번 같은 게 104번 같은 게 이게 졸라 고생해서도 할 수 있다. 근데 뭔가 좀 고생한 사람 봐봐. 일단 A 양수라 그랬고 요거 둘 다 대충 그리는 거는 뭐 문제 없잖아. 대충 그리는 거 문제 없지.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 지금 얘랑 얘를 그려놓은 그림 자체가 원점 대칭이네. 그쵸? 그런데 3차 함수는 변곡 대칭이잖아. 자, 한번 이래 생각해봐. 이 그림은 통째로 원점 대칭이야. 근데 이 3차 함수는 지변곡점에 대해서 점 대칭. 요 3차 함수도 지변곡점에 대해서 점 대칭이야. 근데 이 3차 함수랑 이 3차 함수는 원점 대칭이야. 그게 뭔 소리야? 요 변곡, 요 원점, 요 변곡 지나는 것 자체가 뭐야? 한 직선 위에 있는 직선이 되는 것이고. 그게 뭐야? 그게
요 이중접선, 요 이중접선이랑 평행한.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가 전부 다 기울기가 4인 직선인 요런 상황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4인 요 직선을 지금 이 fx 그림에 그었을 때 요 사이로 지나면은 교점 개수가 5개로 최대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y좌편이 엄청 커. y좌편이 엄청 크면 요 위에 있다가 살살살살 계속 한 개 하다가 여기서 딱 3개가 되고, 그 다음에 5개 되고, 그 다음 3개 되고, 그 다음 내려가면 또 1개 되는 그런 상황이구나. 그 문제 끝났습니다. 왜 끝났어? 기울기가 4라는 건 동일하면서도 요 중간에 있는 놈은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원점을 지나면서 요 놈의 변곡점을 지난다고. 2대1 비율을 생각했을 때 여기가 A이기 때문에 2대1을 생각했을 때 변곡점의 X좌표 구하는 거 문제였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요 직선 위의 점이니까 넣으면 요 변곡점의 좌표가 나오고, 그게 바로 요 fx 위의 점이기 때문에 요 점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버려. 대입을 해버리면 A가 그냥 나오더라. 오케이? 잡아넣고 미분해서 0 넣으면 답이고 15. 원점일 때 왜 변곡점이지? 자, 계속 알파 질문풀이. 자기 뭐나면 다 봐라. 지금 칠판에 적는 것들은 뭐냈거나 알바노 했거나 설마 인간 실격으로 안 했거나 셋 중 적어도 하나일 확률이 90%입니다. 10% 학생들은 매우 잘했어요. 자, 90% 보자. 일단은 그 박스 안에 있는 말이 그냥 이 구간에 극점이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은 뭐 솔직히 알 것 같아, 그치? 오케이. 그럼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K에 마이너스 1 넣어봐. K에 마이너스 1 넣으면은 저 구간에 이 극점이 들어가네. 그러니까 이 그림일 때건 상관없이 K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무조건 됩니다. 이게 무조건 돼요. 그럼 이게 문제가 이게 무슨 말이 되지? 마이너스 1 말고 K 되는 놈 다 곱해가지고 12가 돼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 뭐 마3 마4 곱해서 12가 되든지 2랑 6 곱해서 12가 되든지 뭐 그런 소리입니다. 오케이, 일단 A가 함수일 때 한번 볼까? 저 구간 안에 얘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거를 내가 그대로 부등식으로 세운 거야. 이해해가지고 K의 범위가 요렇게 나오네요. 요렇게 나오죠, 그쵸? 오케이. 그러면은 요 구간 안에 일단 뭐 K가 음의 정수일 거 아니야. 그렇죠? K가 음의 정수라는 건 확실하죠. 오케이. 따라서 뭐야? 뭐 마3 마4가 들어가든지 마2 마6이 들어가든지 뭐 그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겠지. 근데 무조건 마3 마4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왜? 만약에 마2 마6이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마2 마6 말고도 다른 놈이 이 구간 안에 들어갈 거 아니야. 그 마2 마6 사이에 있는 놈도 들어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확정적으로 뭐야? 구간의 길이가 1.5잖아. 구간의 길이가 1.5기 때문에 연속한 두 정수가 들어가야겠다. 그런 소리겠죠. 오케이. 따라서 얘는 뭐야? 마사보다 작고 얘는 마3보다 커야 요 구간 안에 들어가는 K가 마3 마4가 될 수 있다. 거기에서 A 범위가 나오거든. 오케이. 정수라 그랬으니까 A는 마이너스 2 확정이네요. 요때는요, 똑같은 짓 한번 해보자. 요 구간 안에 얘가 들어간다. 얘 똑같아, 부등식. 이 항에서 얘도 똑같아. 달라지는 건 뭐냐? 왼쪽 끝은 3보다 작고 오른쪽 끝은 4보다 작아야겠다. 그래야 3, 4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렇죠? 푸니까 A 범위가 말이 안 되는 범위가 나오네. 여기에 뭐 정수 되는 게 없잖아. 그렇죠? 오케이? 따라서 A-2 확장 잡아놓고 10 넣으면 답이고 쉽고. 자, 알파 148번 모냈다. 이거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좀 빡칩니다. 148 모냈다 보지. 뭐 안 했으면 다 봐. 다 최근 거다, 중요한 거다. 맨날 하는 소리인데 정수, 자연수, 그 다음에 뭐 개수, 정수나 자연수의 개수 어쩌고 이런 문제 100% 노동이에요. 근데 그 노동 중에서도 진짜 개빡치는 무지성 노동이 있고 별로 그렇게 빡치지 않는 것도 있죠. 얘는 그렇게 빡치진 않네요.
왜냐면 뭔가 좀 그래도 안 빡치게 보이지 지금 언뜻 봐도. 왜 그런지 보자. 일단 3차 함수를 접어 올렸더만 극점이 5개가 돼야 된다. 무조건 이런 형태. 무조건 이런 형태여야 이렇게 극점이 5개가 된다는 건 당연히 파악이 되죠. 따라서 애초에 접어 올리기 전에 3차 함수를 x축이 중간을 이렇게 통과하는 상황이어야 되는구나. 아무것도 하기 전에 일단 접어 올리기 전에 원래 함수가 이런 형태로 생길 조건부터 먼저 딱 하고 나서 해야죠. 그게 뭔데요? 극점 x좌표 0이랑 2p 구하는 건 문제없죠? x축이 즉 0이 원래 함수에 넣었을 때 극대극소값 나오잖아. 0이 얘랑 얘 사이에 있어야 된다. 는 거에서 범위가 하나 나옵니다. 뭐 이 범위는 근데 결론적으로 문제 푸는데 그렇게 도움은 안 돼. 아예 도움이 안 되거든. 근데 문제에 따라서는 이것까지 공통 범위를 구해줘야 되는 문제도 있으니까 원래는 해야 됩니다. 일단 딱 하고 나서 그러면은 이제 왼쪽 봉우리 오른쪽 봉우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왼쪽 봉우리 오른쪽 봉우리가 있을 텐데 P의 값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PQ 값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봉우리가 누가 더 높은지 낮은지 뭐 결정이 될 거야. 아직은 누가 높은지 낮은지 모르겠어. 근데 핵심이 뭐냐면 여기가 0이라는 게 핵심이야. 마1이랑 1의 딱 중간이건 마2랑 2의 딱 중간이건 딱 중간에 0이 있잖아. 그렇죠? 따라서 이 그래프에다가 요 구간을 잡아도 중간에 0이 있고 그러면은 중간이 0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면서 그 구간의 길이를 2배로 늘린 구간을 또 잡은 거거든. 좀 좁게 잡건 0을 기준으로 대칭인 구간을 좀 좁게 잡건 좀 넓게 잡건 최대값이 같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최대값이 확정적으로 얘로 같아야겠다는 거지. 왜요? 왜냐면 자 봐봐. 만약에 마1에서 1까지 구간을 잡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마1에서 1까지 구간을 잡았는데 이그젠플 이렇게 잡혔다 그래봐. 마1에서 1까지 구간이 그러면 최대값이 얘잖아. 그쵸? 그러면 최대값이라는 게 여기가 아니고 다른 곳으로 이런 곳으로 잡히잖아. 그러면 더 넓게 잡았을 때는 당연히 최대값이 더 커질 거 아니야. 마1에서 1까지를 잡건 마2에서 2까지를 잡건 무조건 최대값이 얘로 동일했기 때문에 최대값이 같을 수가 있지. 0을 기준으로 대칭인 구간을 잡는데 말이야. 최대값이 여기가 아니고 다른 곳에 잡히면 더 넓게 잡았을 때 당연히 뭐야? 이 왼쪽 그래프만 생각해보라고. 여기만. 당연히 마1보다 마2가 더 위로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최대값이 바뀌겠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P가 1일 때 한 번만 해볼게. P가 1일 때 그냥 P에 1 넣어서 한 번만 해볼게.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거든. 원래 함수는 이렇게 되고 0 넣어봐. 여기가 Q야. 근데 마1 넣어봐. 마1 넣으면은 여기가 곧 또 마1일 때도 또 Q거든. 그 다음에 2 넣으면은 Q-4니까 오른쪽 봉우리가 더 낮고 현재 이런 상황이죠. 그쵸? 그러면 마1에서 1까지를 잡았을 때 최대값이 여기잖아. 그러면 마2에서 2까지를 잡으면은 뭐야? 최대값이 더 위로, 이쪽 위로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P가 1일 때는 확실히 안 되는구나 는 걸 알아낼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고 싶지? P가 2일 때 이 짓 하고 3일 때 이 짓 하고 4일 때 이 짓 하고 하다 보면 느낌 와서 되긴 하거든. 너무 그거는 극혐이잖아. 그러면 뭔가 좀 방금 한 짓을 뭔가 좀 일반적으로 해볼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게 지금 뭐 한 거냐면은 그냥 얘를 식으로 적은 거야. 절대값 f-1을 식으로 적은 겁니다. fx 적어 올린 거에다가 마2를 넣은 거가 뭔지를 식으로 적은 거야. 걔가 요 함수값보다 이하여야겠다 는 거를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알가? 다시 뭐라고? 마1에서 1까지 최대값이건 마2에서 2까지 최대값이건 무조건 얘로 동일해야만 최대값이 같을 수가 있겠단 말이야. 따라서 그것 자체를 식으로 표현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 Q랑 P의 범위가 나오는 거지. 물론 이것도 해줘야 되긴 해. 이거는 뭐 한 거냐면 그냥 2 넣은 거. 그냥 2 넣은 것도
요것보다 이하여야겠다를 원래는 해줘야 되는데 얘는 딱히 문제 푸는데 안 써. 지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해주긴 해야 되는데 문제 푸는 거랑 상관없는 게 요거 두 개야. 왜 상관없는 게 두 개냐면은 어차피 우리는 모든 거를 만족하는 공통 범위를 구하고 싶거든. 근데 얘보다 얘가 더 좁은 범위란 말이야. 이거 둘이의 공통 범위가 뭐냐 그러면 어차피 얘가 되거든. 무시해도 돼. 그 다음에 얘는 또 왜 무시하면 되냐면 Q가 어차피 자연수니까 얘 무시해도 돼.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Q가 4P 3승보다 작대요. P가 1일 땐 어차피 안 된다 그랬어. 그럼 P에 2 넣어봐. 그럼 32가 돼. 어차피 25 이하 자연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해줘야 되는 두 가지는 문제 푸는 데는 상관이 없었다. 근데 하기는 해야 돼. 다른 문제는 요거까지 해줘야 풀리는 것도 있다고. 졸라 좀 빡치긴 하는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요것만 이제 따져줘도 답은 나온다는 거죠. 그냥 P에 2 넣어봐. 자연수니까. 1은 안 된다 했고 2 넣었을 때 Q 25 이하 몇 개냐? 3 넣었을 때 25 이하 몇 개냐? 4 넣으면 애초에 25 이하가 안 되네요. 오케이? 요거 두 개 더하면 답이고. 쉽고.